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성취 기준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 의의라 그러면 뭐 의미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핵심 단어는 사실 미리 몇 개를 생각을 해봤는데 중간중간에도 생기면 그 핵심 단어를 꼭 정리노트에 써주세요. 우선 광복이라 함은 해방과 좀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광복은 왕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조선의 왕 봤을 때 이 왕이 자리가 빼앗겼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광복이라고 했고, 해방이라 함은 잘못된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어떤 집단에서 잘못된 것들이 자유롭게 바르게 돌아온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일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했었는데 1948년 이제 국경일을 정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광복절로 바꾸고 이제 광복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올 말도 신탁통치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대신 안정화될 때까지만 대신 다스리겠습니다. 5년 동안만 대신 다스릴게요 했던 게 신탁통치였는데, 이게 신탁통치고요. 이제 유엔이란 말도 나올 거예요. 유엔은 United Nation, 국제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도 미국이 대장이에요. United Nations 뭐 미국이죠. 먼저 선생님 시를 한번 이게 끝 어느 정도만 읽어줄게요. 그날이 오면 시문 시인님,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은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도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아무리올까. 이걸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날 독립. 신문 선생님은 작가이자 이제 독립운동가셨는데 그날 독립 해방되는 날, 그날이 오면 내 두개골 머리뼈가 부서져도 기뻐서 죽는데 무슨 한이 있을까. 이 이후의 시는 더 많지만 이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독립이 된다. 이 순간까지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한국 광복군을 통해서 계속 조선을 다시 돌아가려고 일제를 무찌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였지. 일본과 연합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르고 있었어요. 일본이 겁없이 덤비다가 결국은 연합국이 승리를 했죠. 이 사람들이 승리를 하면서 2차 대전에서 무엇을 약속했냐? 일본이 함부로 차지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실 좀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스스로 일제를 다 쳐부셔서 독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고 연합국에 의해서 독립이 된 게 조금 깨림칙하긴 했어요. 그쵸?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가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 독립되기 이전부터, 광복 해방되기 이전부터 광복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또 건국 준비 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둘씩 이제 광복되고 나서부터 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8월 15일 독립이 되고 8월 10월 그해 10월에 이승만이 돌아왔고 그 다음 달 11월에 김구가 돌아왔어요. 사실은 8월 15일 당시는 이제 일본 왕이 뭐 우리 졌다 항복한다 모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잘 못 알아듣고 있다가 그 다음 날 형무소 문들이 열리면서 막 사람들이 만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이 광복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학교는 이제 일본말 안 써도 되고 신사참배 안 해도 되고 일본 교사도 사라지고 뭐 이런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독립이 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다른 힘센 나라들이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열받죠. 우리나라 독립을 왜 니네끼리 하냐. 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1940 날짜를 선생님 잘못 썼네. 43년 하나 빼먹었네요. 1943년이야. 1943년 12월 1일 날 카이로.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대표들이 모여갖고 뭐 이제 이
조선 독립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포츠담 선언이라고 해서 1945년 7월 26일 날은 영국이랑 미국이랑 소련이랑 모여서 아유 저 일본 놈들 이제 세계 이체는 저 가니까 쟤들 어떻게 일본을 또 앞으로 못 가불게 하지? 이런 얘기하면서 식민지도 다 뺏어버려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얘기들 해.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오키나와에는 이제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처럼 쟤들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항상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지. 1945년 9월 9일,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좀 더 뒤에 조선총독부 사무실에서 일본이 항복문서 조인식을 해요. 총리가 와서 우리 졌습니다. 절대적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총독부의 일장기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뭐가 생겼냐? 성조기가 생겼어요. 성조기. 미국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했죠. 외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군함도라는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뭐 선생님도 이 영화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사실만 알려줄게요. 하지마 섬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그때 예전에 많이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하고 전쟁 관련 물자를 만들던 불쌍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있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바다에서 폭침을 당해. 어떤 폭탄에 맞아서 당하는 거지. 그게 밝혀지지 않다가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어떤 일본 방송에 의해서 1977년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 32년? 그 정도 뒤에 밝혀진 거예요. 그 배의 이름이 우키시마호라는 배인데 그 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엄청 많이 죽고 너무 슬픈 일이죠. 돌아오지 못했죠. 고려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만주 지방에 살던 그런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재외동포들도 거기서 살다 보니까 돌아올 수 없어서 많이 못 돌아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못 돌아온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보지 못한 사람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더 많고 아주 슬픈 일이죠. 네. 어쨌든 이 광복되고 나서 1945년 11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뒤에 선구회라는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요. 최초 여론조사.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선을 이끌 양심적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뽑아봤는데 그때 1등이 여운형 선생님이야. 여운형 선생님이고 2등이 이승만 3등이 김구가 3등이었는데 일단 1등이 여운형이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2등이 이승만이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반도 여기에서 38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38도 선 위도라 그래. 위도 경도 배웠죠? 위도 38도 선에 대해서 선을 이건 처음에 아무런 의미 없는 선이야. 그러니까 그 연합국들이 일본의 힘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누가 다스려 여기는 누가 다스리면 좀 일본 견제를 좀 해라. 그리고 웃긴 거는 결국 미국과 소련이 서로 그냥 좀 견제하기도 위해서 세운 거야.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들이 들어와. 여기는 미국이 들어오고 여기는 소련이 들어와요. 소련은 지금 러시아인데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국이라서 연합국이래. 왜 너네 맘대로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선인데 들어와서 지네끼리 회의를 해요. 남의 나라 땅에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해요. 삼국 외상 회의라고 해. 삼국 미국이랑 영국이랑 소련. 영국은 왜 껴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껴갖고 근데 영국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일본이랑 좀 비슷해요. 좀 섬나라. 근데 그래 세 명에서 모여서 외무부 장관이 뭐예요? 그걸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라 그래. 모여갖고 회의를 해. 야, 우리 힘센 우리가 보니까 얘들 한반도에도 나라가 필요하겠다. 나라 하나 만들어 주자. 그리고 당장 못하니까 한 5년 동안만 우리가 좀 대신 좀 정치 좀 해주자. 그게 신탁 통치예요. 그래 자기들끼리 결정 땅땅땅 했어. 하고 오니까 한반도에 다 좋아하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그냥 반대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지지를 받았는지 이제 이 한반도를 반응한 이 북쪽에서는 신탁 통치를 찬성을 하고 여기서는 반대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1946년 3월 달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에서 했던 내용들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랑 소련이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생겨.
실천합시다 이 상태로. 신탁 통치하고. 근데 찬성하고 반대하고 서로 이제 통일이 안 되잖아. 소련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반대하고 서로 그냥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안 되겠다. 유엔이라고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앞에서 했죠. 국제연합 여기다 넘긴 거야. 아 우리 못하겠어. 너네가 좀 해줘. 여기는 누가 대장이라고? 미국이 대장이에요. 결국 미국 말대로 됐어요. 돼서 미국 뜻대로 다 된 거야. 신탁 통치 반대하고.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정부 이렇게 세우고 싶어 했어요. 세우고 싶어 했는데 서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때 이제 좌익과 우익이라고 지금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추구하는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싸우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좌익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 선생님. 우리 그 초반에 랭킹 1등이죠. 두 번째가 이제 우익 대표가 김규식 선생님이었는데 두 분은 근데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한 정부를 세웁시다.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을 합쳐봅시다. 근데 꼭 옆에서 이제 말리는 반대하는 좀 나쁜 놈들이 꼭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정치의 적이다. 이러면서 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서로 싸워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하나의 정부 세우기가. 그리고 1947년도 1월 달에는 여운형 선생님이 서울에서 암살됐고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김규식 선생님도 결국 죽고 뭐 1948년에 6.25 전쟁 때 납북돼서 북한에서 죽었대. 김규식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오스트리아는 통일을 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이에요. 함부르크 까불다가 패전국 돼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한테 분할되고 근데 여기도 뭐 좌익 우익이 넘쳐났는데 총선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정책 희망 무시하고 일단은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이후에 또 합시다. 이렇게 그런 모습 합치가 돼가지고 통일이 됐어요. 오스트리아는. 그런데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랬어. 야 남한 북한 싸우지 마. 너네 총선거 해라. 한 나라 땅에서 무슨 두 개의 정부냐. 하나 정부만 해라.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 이렇게 위에 들어왔는데 남한에서는 좋아요 이랬는데 북한에서는 싫어요. 오지 마세요. 소련이 시켰는지도 모르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났죠. 야 남한만 투표하자. 안 됩니다. 우리 남한 북한 한 민족인데 하나의 정부만 세웁시다. 투표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결국 싸우다 결국 이제 남한만 실시한 거야. 1948년 5월 10일 날 이게 총선거가 실시됐는데 이때 수많은 투표자 진짜 아무나 전부 국회의원 되려고 나왔던 거죠. 수많은 투표자 나오고 근데 대부분 뭐 그래서 뭐 200명이 됐어요. 원래 300명 하려고 했는데 100명은 나중에 북한이랑 통일될 수도 있으니까 100자리 여기다 둔다고. 지금은 국회의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엄청 많아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고 나서 그 두 달 뒤에 헌법을 만들고 초대 헌법을 만들고 이걸 헌법도 알려줘요. 근데 초대 대통령도 뽑죠. 이승만이 뽑혀요. 간접 선거로 국회의원들한테 의해서 뽑혀. 1948년 8월 15일 날 이렇게 해서 정부 수립이 됐는데 완전 그쵸.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농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1948년도 9월에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하려고 하는데 꾸준하게 방해를 해요. 이승만이랑 친일파들이.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이런 1년 만에 그 단체가 해체되면서 친일파 처단이 안 됐어. 그래서 보면 지금도 아직도 친일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선생님이 지금 드는 생각은 외국에서 통일이 됐지만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게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생각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리 월요일날 서로 하고 싶은 생각들 좀 많이 해보자. 알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 정리노트 하고 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TV를 통해서 이런 관련된 뭐 여운형, 김규식, 뭐 김구, 뭐 이승만, 뭐 또 통일이 되지 않은 이런 이유, 뭐 친일파 청산,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EBS 걸 보세요. 쓸데없는 유튜브 보지 말고 EBS를 좀 많이 보시고 선생님이랑 월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선생님은 항상 사실만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의견들에 대해서 월요일날 얘기해요. 꼭 질문 또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꼭 써오세요.